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일본 내수판 버전은 포켓파이터, 수출판 버전은 슈퍼잼파이터,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네 오락실에서는 대부분 슈퍼잼파이터로 보셨을 겁니다. 대전격투 캐릭터들이 거칠어지고 잔인해지고 사실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캡콤에서는 자사의 캐릭터들을 귀여운 이등신 캐릭터로 바꿔서 대전격투 게임을 만들었죠. 그래서일까요? 이 게임 한 판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귀여운 것도 좋았는데 개그 요소가 마음에 들어서 코인을 넣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약간 좀 아쉽게 10명밖에 안 되는데요, 숨겨진 2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고우키, 오른쪽으로 가면 단. 숨겨져 있지만 특별한 키 입력 없이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캡콤의 대표 캐릭터는 모리건이죠. 모리건으로 갑니다. 모리건은 자신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죠. 그냥 심심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 혹은 시간도 때울 겸 싸우러 갑니다. 이 게임은 1997년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캡콤에서 만들었습니다. 97년도면은 격투게임이 전성기를 지나서 조금씩 시들어가던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오락실에 가서 새로운 대전격투 게임이 나왔네, 한번 해볼까 하면서 코인을 넣으면은 어느 순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나보다 잘하는 고수가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뭐 동전 넣자마자 바로 게임 오버가 되는, 그래서 더욱더 대전격투 게임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서두가 길었죠. 그래서 캡콤에서는 누구나 쉽게 즐기고 여성들마저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대전격투 게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게임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성 캐릭터가 10명의 기본 캐릭터 중에 7명이나 됩니다. 여성 캐릭터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려고 버튼의 수도 손, 발, 그리고 스페셜 버튼 딱 3개 뿐이고요. 기존의 격투 게임은 버튼이 최소 4개에서 6개니까 처음 게임을 하려는 사람은 정말 버튼만 봐도 질려서 시작도 안 하게 되죠. 사쿠라는 치마 속에 체육복을 입었죠. 모리건은 그 점이 신기했나 봅니다. 두 번째 상대는 장기예프네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들 귀엽게 생겼죠. 게임에 등장은 안 하지만 배경을 보시면은 캡콤의 다른 게임에서 등장을 했던 주인공들이 배경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기절을 할 정도로 때릴 때 가끔 랜덤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모션이 나오거든요. 언제 등장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따 나오면 제가 말씀 따로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폭탄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살포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터지는 그런 폭탄이고요. 바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던져서 맞으면 그 자리에서 터지고요. 내가 맞던가 상대방을 때리면은 보석이 나오죠. 이 게임의 수출판 제목은 슈퍼잼파이터. 바닥에 떨어지는 저런 보석들을 잼이라고 부릅니다. 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기술은 점점 강력해지고요. 총 3단계까지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한 기술은 초필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키 입력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초보자들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키 입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게임은
누구나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스페셜 버튼이 있는 겁니다. 스페셜 버튼은 복잡한 키 입력을 간단하게 바꿔주거든요. 원래의 키 입력은 저렇게 펀치 아유 말하기도 복잡한데, 스페셜 버튼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한 키 입력만으로 어려운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우니까 한 번 더. 아이고, 네. 발동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한판 졌네요. 많이 때려서 내가 잼을 많이 먹어 상대방보다 업그레이드가 빨라졌다면은 게임이 이렇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풍이 기본 레벨 1일 때는 한 발만 작은 게 날아가는데 레벨 3이 되니까 크기도 커졌고요. 두 방을 맞춥니다. 콤보도 굉장히 쉽게 작동을 하는데요. 지금 사용한 기술은 플래시 콤보라는 기술입니다. 각 캐릭터마다 기본 플래시 콤보라는 4가지가 있고요. 약간 섞은 조합형 플래시 콤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플래시 콤보가 있거든요. 일단 펀치로 시작을 해서 펀치 그렇게 4콤보가 있을 수도 있고, 펀치 발 아니면은 펀치 발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한데요. 3번째까지는 맞는데 4번째 콤보는 대부분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 가드를 해버려요. 장기F도 꽤 강력하네요. 오리건에 스타킹을 나가게 할 정도라니. 플래시 콤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마지막 4번째 때릴 때 손으로 끝내느냐 발로 끝내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오리건은 마지막에 이렇게 프라이팬으로 때리는 이 콤보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으로 때리려고 크게 스윙을 하다가 반격당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콤보 펀치 킥 펀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휠체어 공격은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반격당할 일은 없어요. 반격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기술로 공격을 당했을 때 모든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기 게이지를 소비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낙법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기술로 맞았을 경우에 손과 발 2개를 동시에 눌러주면은 그냥 낙법을 합니다. 게임을 단순하게 만든다고 만든 게 그 당시 격투 게임에서 있었던 기술들은 다 표현이 되니까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해야지 됩니다. 쉽다고 쉬운 게임이 아니네요. 물론 기존 격투 게임을 즐겼던 유저들은 금방 이해하고 쉽게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콤보는 손 발입니다. 프라이팬 마무리하는 이 콤보 잘 안 쓰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마무리로 쓰게 됩니다. 손이 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게임 중간중간에 자꾸 손오공이 나오고 적발계 사오정 다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 판에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폭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체력 게이지 밑에 폭탄 하나가 있죠. 캔은 체력 게이지 밑에 불이 들어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삼장법사가 나왔죠. 삼장법사는 등장할 때마다 주는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보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점수예요. 이번에도 삼장법사가 등장을 했죠. 이 게임은 소점프, 대점프가 있습니다.
기본 점프로는 서유기 팀을 공격을 못합니다. 너무 높아서. 대점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방향키를 아래로 내렸다가 순간 위로 올리면은 대점프가 됩니다. 그때 공격을 해주면은 서유기 팀들 다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화면에 튕기는 공격 말고 지구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공격을 좀 맞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연출이 안 나오네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날아가죠. 손오공은 잼을 줍니다. 이 기술은 가드 불능 기술이거든요. 스페셜 버튼을 누르면은 상대방에게 가드 불능에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드 불능을 반격하는 반격기가 또 있습니다. 파랗게 반짝반짝 거리죠. 방향키를 뒤로 하고 스페셜 버튼을 눌러주면은 가드 반격기가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공격은 반격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눈치 싸움이죠. 상대방이 가드 불능 공격을 할 때 나도 맞춰서 가드 불능을 반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게임에 뺐을 때 이렇게 사라지는 연출은 롱맨이 죽을 때 나오는 연출을 패러디한 겁니다. 이런 패러디가 게임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롱맨의 죽음 한번 보고 가셔야죠. 이 장면을 패러디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켄은 이 게임 내에서는 헌팅하러 나왔다가 지금 모리건이랑 한판 붙은 거예요. 물론 여자친구한테 걸려서 두들겨 맞습니다. 켄 다음에는 싸움밖에 모르는 바보 류입니다. 지금 사오정이 등장을 했는데 아이템을 많이 주고 갔죠. 사오정은 저렇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아이템을 줍니다. 아이템의 개수는 모두 7개. 불, 꽃, 얼음, 독, 폭탄, 바나나, 석화, 번개입니다. 이번엔 손오공이 나왔네요. 얘는 잼만 주니까 재미없네 라는 아재 개그를 할 수가 없겠네요. 재미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재미 많은 방송 호강게임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권 선풍각을 사용하니까 비가 오네요. 이런 거 재밌습니다. 대전격투 게임은 캐릭터마다 배경이 있잖아요. 고유 배경이 있는데 이 게임은 랜덤하게 나옵니다. 캐릭터마다 고유 스테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도 각 캐릭터마다 고유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켄은 헌팅이 고유 스토리고요. 류는 역시나 싸움밖에 모르는 단순한 바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강자를 찾으러 나선 겁니다. 류가 찾는 최강자는 이 게임에서 타바사입니다. 타바사, 이름은 낯설어도 그림을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초필살기를 사용했을 때 등장하는 같이 때려주는 저 캐릭터는 뱀파이어 세이버에 등장했던 릴리스입니다. 사오정이 날아가다가 필살기에 맞아서 아이템을 떨궜네요. 이 게임에서 아이템은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에게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사용할 때 딜레이도 별로 안 느껴집니다. 사용하고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번 상대는 레이레이입니다. 중국 강시죠. 뱀파이어 헌터에서 등장을 한 캐릭터입니다. 이 게임에서의 스토리,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져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전단지 광고를 보고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왠지 이 장면 다시 보고 싶어 하실까봐. 드디어 나왔네요. 지구 한 바퀴 돌기. 잘 못 보는 장면이니까 한 번 더 봅니다. 기절을 할 때 랜덤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죠. 이 게임이 플스로도 이식됐고 세턴으로도 이식되는데 이식될 때 지구 한 바퀴 도는 저 장면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식하면서 풀 보이스 음성 더빙을 했기 때문에 위로는 또 되죠. 뒤 배경에 달심이 코끼리를 닦아주고 있는데 손이 기니까 와 편하게 등짝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손이 길다는 건 저럴 때 유리하군요. 코끼리 등 위에는 달심의 예쁜 부인이 있고요. 첫 판을 내줬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플레이를 해야지 됩니다. 이번엔 구름 타고 번개신이 등장을 했네요. 도깨비는 스페셜 아이템으로 레인보우 잼 기력 게이지를 채워주는 아이템이에요. 가드불능 공격이 이렇게 타이밍만 맞으면은 상대방을 쉽게 농락을 할 수 있는데요. CPU보다는 이 게임의 룰을 잘 모르는 초보랑 대전을 할 때 가드를 해도 맞으니까 초보들을 상대로 굉장히 재미있는 반칙 같은 기술이죠. 저팔계는 저렇게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주는데 뭔가 열심히 싸운 것 같은데 나보다는 상대편이 에너지를 채워버리니까 힘이 좀 빠집니다. 게임의 중후반이 되니까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도 잘 안 맞고요. 아이템은 제가 다 먹어버리고 왠지 손해보는 싸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리건의 2단계 이상의 업그레이드 장풍은 성능이 좋습니다. 다단 히트가 되니까요. 조금 얍삽하긴 해도 멀리서 장풍으로만 견제를 해도 CPU 상대로는 꽤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초필살기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다 막아내죠. 이번엔 겨우 통했네요. 아쉽게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못했네요. 이번 상대는 이부키, 여고생 닌자입니다. 이부키는 제게는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꼭 마지막 판 전에 만나서 모리건이 장풍 쏘면은 공중으로 점프해서 발차기를 3번 하는데 그 부분에 자꾸 당합니다. 상성이 좀 안 맞는 거죠. 장풍 쏘는 캐릭터는 장풍을 건너뛰어서 공격해오는 기술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풍 쏘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이 게임에서의 이부키는 닌자 마을에 살고 있는 여고생 닌자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대도시로 나옵니다. 거기서 사쿠라를 만나가지고 도쿄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같은 닌자 캐릭터 가이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데 점점점 역시 이부키는 어렵네요. 이부키 엔딩 스포라고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가이랑 만나서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는 가이가 품속에 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스크림도 좋아하는 여고생인데 그 빵의 유혹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빵에 굴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이가 하는 말이 이것이 무신의 힘이다 라고 하는 엔딩입니다.
유쾌한 게임답게 엔딩도 재밌죠. 이 게임은 슈퍼 잼 파이터잖아요. 이 게임보다 1년 전에 슈퍼 퍼즐 파이터라고 오락실에서 캡콤의 퍼즐 게임을 보셨을 겁니다. 그 게임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게임에서 나오는 잼을 이용을 해서 대전 격투로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모습도 거의 변형 없이 이 게임에 적용을 했습니다. 퍼즐 파이터에서는 녹색 잼이 나오는데 이 게임에서는 녹색 잼은 안 나와요. 와, 마지막에 승용권을 일부러 노려서 맞춘 건데 튕겨서 날라오는 거에 맞아서 제가 데미지를 입고 졌습니다. 역시 원코인은 어렵네요. 이 게임 오락실에서 했을 때도 원코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 도전합니다. 두 판만 더 이기면 엔딩이니까요. 오리건으로 계속 도전! 2코인은 하더라도 3코인으로 이기고 싶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 판은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3. 이 게임은 게임을 플레이해도 유쾌하죠. 원작에 비하면은 굉장히 과하게 액션을 취하지만 불편하지 않고요. 오히려 재미있고, 기존 게임도 어느 정도 즐기셨다면은 이 게임도 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작감의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어요. 기입력이 다 잘 들어갑니다.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제 경우는 글쎄요, 그 정도로 많이 오락실에서 대전을 붙은 적이 없죠. 이 게임이 오락실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통과기를 하셨을 겁니다. 정말 유명한 대전 격투 게임이 아닌 이상은 보통의 필살기 보통의 대전 격투 게임은 그냥 컴가기 위주로 많이 하셨죠. 마지막은 3단 콤보로 끝냈습니다. 마지막 4단 안 맞아도 3단은 무조건 맞으니까요. 드디어 모리건의 스토리상 라이벌인 슐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대결 전에 대사가 조금 있습니다. 대낮부터 마늘 곱빼기를 먹는 슐리입니다. 이 게임에서의 슐리의 스토리, 이제 어떤 미제 사건도 금방금방 해결하는 베테랑 여 형사가 되어있는 슐리입니다. 슐리의 러브레터 필살기네요. 그걸 왜 읽으니? 너무 베테랑이다 보니까 사건들이 너무 쉬운 거죠. 쉬우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요. 슐리의 새로운 필살기 경찰이니까 교통정리를 하는군요. 우리는 지나가는 자전거에 치여서 에너지가 빠졌고요. 매일매일이 지루한 슐리인데 동물원을 도망친 동물을 찾는다는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은 펠리시아였습니다.
자기는 동물이 아니고 뮤지컬 배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슐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동물원에 가두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뉴스에 펠리시아 실종 사건이라는 뉴스가 등장을 합니다. 필살기를 거의 비슷하게 사용했죠. 제가 살짝 늦었는데 몸으로 때우는 필살기가 역시 밀립니다. 지나가는 자전거들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슐리 배경에 지나가는 자전거들이죠. 그거를 필살기에 이용할 생각을 하다니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이제는 뒤가 없죠. 무조건 이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고생 닌자보다는 그래도 슐리가 조금 더 상대할 만합니다. 슐리의 지금 이 모습은 스타 글라디에이터의 준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성공하진 못했지만 바이오 해저드의 질 발렌타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모처럼 만에 필살기 한번 공격이 먹히네요. 에너지가 근데 별로 안 빠졌습니다. 아쉽게 말이죠. 원코인을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이겼습니다. 엔딩 보실게요. 본인보다 릴리스가 인기가 더 많은 게 배가 아픈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모리건의 심심한 시간 때우기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리건의 장풍은 레벨업이 되면 다다니트가 되니까 레벨업이 좋았는데 승용권 기술은 레벨업을 할수록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든요. 승용권은 높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 빈틈이 많기 때문에 잼을 골라 먹는 것도 요령이어야겠습니다. 무조건 레벨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점점 복잡해져만 가는 대전격투 게임 기술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콤보도 쉽고요. 이런 게임을 만들어줘서 캡콤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블 캐릭터도 포함시켜가지고 이 게임에 3편 만들면 좋을텐데 저작권 때문에 어렵겠죠.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